예민하게 있으면 내 육체나 몸이 다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값이 정해져 버리면 움직이거나 상대방이 부딪혔을 때 좀 불리해지고.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쪽지로 받은 내용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취미로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피스를 물고 스파링을 몇 라운드 한다는 가정하에 격투기 선수들이나 저의 블로그를 보면 슉슉 소리를 내는 것, 코로 하면서 내뿜는 것, 그다음에 KO 무사시나 프랑스어 보타처럼 기합을 지르면서 하는 것들, 어떤 게 체력 안배나 힘 전달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내용이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체력 안에서 호흡 조절을 잘하는 것도 체력을 아끼는 방법에 생각이 된다고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합이나 발표할 때 이제 긴장이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사실 이제 그걸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호흡, 체력, 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호흡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심에서 하는 호흡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호흡 연습하는 거는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도장이나 또는 체육관, 짐에서 보면 체력 훈련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몸을 쓸 줄 알면 이런 체력 훈련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체력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기초 체력과 관련된 것들 또는 기본과 관련된 운동들은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러닝, 팔굽혀펴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것들, 도구를 사용하는 것까지 했을 때 하루에 그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체력 훈련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근육량이 큰 사람을 이기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뭐 몸을 쓴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똑같이 몸을 쓴다고 했을 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싸웠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똑같이 몸을 쓰는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작은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유심히 하는 그런 사모님들 보면 덩치가 큽니다. 제가 몸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저도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몸 쓰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유리한 이점에서 상대의 중심을 제압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서로가 안다고 하는 경우 보면 또 큰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훈련이라든지 체력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 훈련이 받침이 돼야 그 다음에 그 근육들을 또는 내 각 관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겠죠.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기본기, 카타, 이제 형, 품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 뭐 미트치기, 뭐 샌드백 치기 이런 것들 이렇게 과정들이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하고 붙어보는 게 이제 스파링이나 시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호흡이라는 부분이 사실 기초 체력에서 들어가지만 내가 기술적인 거, 무술이나 격투기를 수련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 호흡과 동작은 제가 일치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체력 훈련할 때 그 호흡하는 방식하고 내가 상대를 타격하거나 유술을 쓰든지 스링하든지 주짓수를 하든지 기술을 거는 순간 또는 상대랑 나랑 합이 맞는 그 순간에도 계속 호흡이 돼야 돼요. 그 호흡이 편안하게 된다는 건 내가 체력을 잘 쓰고 있다는 거고 잘 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긴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합을 나갔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실 이 긴장이라는 걸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력적으로 좀 우위가 있고 훈련량이 많아지면 긴장을 좀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하는 여유가 있으면 저절로 이완이 돼요.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 타고난 피지컬적으로 크던가 체력 훈련이 잘 돼 있던가 스파링을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쌓던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서의 범주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해진 시간만큼의 체력 훈련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 스파링 같은 걸 자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환경하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훈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도장에서 같은 사람들과 수련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몸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항상 훈련한 데는 나오고 제 3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한번 뭐 훈련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돼요. 자주자주 상황을 좀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히 수련할 때 항상 이 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근육을 쓰다 보면 결국은 내 체력이 점점 손실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체력 안에 잘 안 배운다는 게 결국 몸을 쓴다라는 거고, 저희가 추구하는 유심의 방향도 그 방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거나 외부에 어떤 강의가 있으면 사람도 오라. 왜냐하면 제 3의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동안 배웠던 걸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해보면 알아요. 분명히 우리끼리 수련할 때는 정말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캐치해서 다시 도장해서 다시 수련을 해보고 다시 또 3회 공간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절해서 맞춰가면 내가 내 몸을 쓰는데 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 좀 긴장하는 게 긴장이 빨리 풀어질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 체력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수련할 때 웃으면서 하라고 그래요. 웃으면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긴장이라는 건 이미 내 마음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그 육체랑 이 정신, 이거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미소를 짓고 막 웃으면 저절로 그러니까 웃기 시작하면 정신이 조금 긴장된 것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안면 근육이 목하고 연결되어 있고 목은 또 몸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은 부위지만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몸의 긴장 근육적으로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 정신 또는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내 육체적인 긴장이 풀어져서 수련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시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항상 웃으면서 하라고 합니다. 나 너무 긴장하고 예민하게 있으면 내 육체나 몸이 다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값이 정해져 버리면 움직이거나 상대방이 부딪혔을 때 좀 불리해지겠죠. 좀 더 여유 있게 좋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웃으세요. 일단 그냥 계속 웃으면서 내 긴장을 계속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